혹시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해 본 적 있나요? 예지에게는 사귄 지 1년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습니다. 예지는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만날 때 친구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외롭고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혼자 집에서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릴 때면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나만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연락에 대해 이야기하자니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자신을 외면한 채 친구들과 노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이 예지를 감쌉니다. 이러한 불안과 외로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남자친구가 연락을 늦게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감정들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 해소되지 않은 채 예지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무의식으로 억압하는 방어 기제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안정감 대신 외로움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는 감정적 고통을 스스로 해소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렇게 방어 기제에 의해 무의식 속에 갇혀버린 감정을 억눌린 감정이라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이 억눌린 감정을 감정들이 유리병 안에 갇힌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의식에 갇혀있던 외로움과 불안은 시간이 지나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떠오르게 됩니다. 예지는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쁘셔서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낀 외로움이란 감정이 무의식에 눌려있다가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과거에 부모님께 느꼈던 외로움을 다시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억눌린 감정은 우리가 연락에 집착하고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지의 경우 억눌린 감정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지만 누군가는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거부감이나 소외감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배신감이나 실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정을 억눌러 오며 살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어야 합니다. 반대과정 이론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이후 긍정적인 감정도 활성화됩니다. 슬픔은 기쁨이 되고 두려움은 안도가 되며 불안은 안정이 되죠. 번지점프를 뛸 때 공포를 경험한 후 안도감이 뒤따르는 것처럼 감정들은 대조적으로 작용하며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감정은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느껴줘야만 반대편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지도 불안을 온전히 느껴주면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 라일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5가지 감정이 존재합니다. 이 중 기쁨이는 항상 라일리에게 긍정적인 감정만을 주기 위해 애쓰지만 슬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What happened? She can't. Could go in sadness. Now when Riley thinks of that moment with Dad, she's gonna feel sad. And maybe hold m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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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기쁨이는 슬픔이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을 억누르려 합니다. And there. All the sadness stays in the circle. 하지만 누군가의 슬픔을 단순히 타개하려는 기쁨이와 달리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공감해주는 슬픔이의 모습을 보며 슬픔의 중요성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I'm sorry they took your rocket. They took something that you loved. It's gone. Goodness, don't make him feel worse. I'm okay now. How did you do that? I don't know. I was sad, so I listened to what.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느껴야만 그 감정이 사라지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쁨과 슬픔은 공존한다는 사실을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글로 직접 써보는 것이죠.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글이라는 시각적인 요소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동안 무의식 속에 모호하게 머물렀던 감정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먼저 최근 겪었던 상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해보세요. 오늘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있느라 연락이 늦었다. 그 뒤 육하원 측에 의거하여 좀 더 상세하게 적어보세요.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나는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계속 시간만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한 단어로 정의해보세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다음 27가지 감정에서 골라보세요. 현재 감정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관이 있는지 탐색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바쁘셔서 자주 혼자 집에 있었어. 큰 집이었지만 그 넓은 집이 너무 텅 빈 듯하고 적막감만 가득했어. 운동회 때는 친구들은 부모님들께 응원받는데 나는 나 혼자 뛰고 있던 그런 기억이 있어. 되게 외로웠었다고 느꼈었어. 엄마 아빠도 오고 싶으셨겠지만 어른들의 사정이 있으셨겠지. 그때 어린 예지가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다. 마지막으로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적어봅니다. 지금 이 감정들이 단순히 현재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 이건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감정들이 현재 상황을 통해 다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야.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이 감정을 그대로 느끼려고 노력 중이야. 그리고 그 시절에 내가 힘들었던 점을 인정하고 위로해 보려고 해. 어렸던 그 시절에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지금이라도 그때 힘들었을 거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상황 정리가 잘 안되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 쓰는 것을 시도할수록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게 느껴지면 생각날 때마다 메모지를 꺼내서 적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좋지 않았던 감정뿐만 아니라 좋았던 감정에서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좋았던 경험을 기억하고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내 곁에 있었던 부모님, 주변 친구들, 나에게 도움 줬던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지처럼 살았습니다. 카톡에서 일이 사라지지 않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부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인지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을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게 된다면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는 저에게 이러한 감정의 흐름과 변화를 잘 이해하게 하였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불편한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